한 번은 어떤 어르신께서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7근 화택수를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스케일이랑 똑같은데 왜 나한테 돈을 더 받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치과 입장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죠.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도 크잖아요. 인건비 대비 좀 수익성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2만 원이에요? 근데 이 2만 원도요, 야간 진료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서울치과의 원장 박현준입니다. 저는 동생 박현성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선제 성남시에서 병원을 하고 있고요. 둘 다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한 10년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은 서울대에서는 쌍둥이 출신 치과사 저희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한참 선배님이시고 이제 교수님이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인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치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구강 질환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 10년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전이라면은 대부분 치과 하면은 충치, 치아 벌레 먹은 거, 신경치료, 그리고 어떻게 충치를 치료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다들 관심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충치보다는 다른 질환에 더들 관심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병률이라고 하죠. 전체 인구 대비 가지고 있는 질병의 비율이 이것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랑도 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령대가 어렸기 때문에 충치라는 거는 사실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 잘 생기고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충치의 유병률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점점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점 치주질환이 더 많아지는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년 동안 병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충치치료 했던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월 앞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저는 잇몸 질환을 생각하면 일종의 잇몸의 노화라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세월이 흐르면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하얘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잇몸의 뼈는 네. 1년마다 0.1mm씩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석이라든지 잇몸 관리가 안 되면 더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스케일링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치과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스케일링만 떠올리는데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나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잇몸 질환 관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잇몸 치료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일 많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치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잇몸 치료를 하면은 다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 치료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치료는 크게 저는 3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1단계는 다들 아시듯이 스케일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스케일링은 실제로 잇몸 위에 있는 치석만 제거를 하고요.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2단계 치근 활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근 활택술이란 말 그대로 치근, 뿌리를 활택, 매끄럽게 한다는 게 활택술이고요. 자,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장님들이 마취하고 직접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치주 소파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소파술은요, 정말 잇몸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취를 하지 않고는요, 너무 싫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를 하고 원장님이 정말로 직접 하게 됩니다. 실은 저도 잇몸 질환이 있다 보니까 잇몸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취받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마취 없이 좀 해달라고 했다가 바로 손들었습니다. 마취 해주세요. 그냥 마취 받고요. 마취가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들 잇몸 치료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비용. 그쵸. 비용이죠. 비용이 참 궁금하실 텐데 잇몸 치료 비용이 대충 어떻게 되죠?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공부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아까 찾아보고 있더라고. 본인이 직접 네. 클릭하고 있더라고. 네, 제 이름을 넣고 제가 얼마나 하는지 눌러봤습니다. 어때요? 얼마나 왜냐면 나왔어요? 항상 저희가 차팅을 하지만 실적으로 대충만 알지 정확히 비용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2만 원이에요. 2만 원, 8천 원? 아니요. 딱 스케일링만 했을 때는 2만 원. 아, 물론 스케일링 했을 때 2만 거기에 원. 엑스라든지 음.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제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 잇몸은 이제 여러 번 진료를 하잖아요. 보통 병원엔 초진과 재진이 있는데요. 좀 여러 번 하시게 되면 1회당 2만 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가 2만 원? 잇몸 치료 자체만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잇몸 치료가 한 번 할 때만 보통 얼마 정도 걸리죠? 적어도 15분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3단계는 맞추려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총 얼마 걸리죠? 제가 봤을 땐 대략 25분 정도 걸립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잇몸 치료요? 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원장님, 잇몸 치료 꼭 해야 돼요? 한 번은 어떤 어르신께서 자,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7근 화택수를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깨끗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스케일링 똑같은데 왜 나눠서 나한테 돈을 더 받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직원분한테. 이거 참 서운한데.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 제가 시간 말씀드렸죠? 비용 말씀드렸죠? 자, 35분이면 대략 30분 할까요? 25분 30분이면 치과에서는 많은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지불하신 비용은 2만 원. 그렇죠. 안타깝지만 잇몸 치료는 치과 입장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치과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얘기는 내가 잇몸 치료 뭔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자기 병원은 이거 실제로 저희 환자분입니다. 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잇몸 치료가 필요하대요. 그 모 치과에서 그 주변 치과 제일 큰 데 가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잇몸 치료는 다른 데서야? 네. 잇몸 치료는 다른 근데 데서. 저도 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수익성이 매우 시기죠. 떨어져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이제 일반 진료과와는 다르게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요즘 인건비도 많이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대비 좀 수익성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떨어진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요즘 너무 힘든 게 그거 하고 나면 손가락 아프지 않아요? 저는 잇몸 치료를 좀 해드리고 나면은 저 방금 파스 떼고 왔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네, 한 치과-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 다음에 근데 2만 원이에요? 나 모르셨어요? 오늘 자, 충격인데? 근데 이 2만 원도요. 야간 진료 기준입니다. 낮에 가면 더 저렴하구나. 낮에 가면 18,000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다. 여러분 저녁 6시에 오시면은 네. 가산 진료가 네, 붙습니다. 몇 천 원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저 야간 진료가 오시면요. 조금 올라갑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 전에 오시면 되지. 낮에 오는 것도 낮에 오면 좋은 좋죠.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토요일도 그렇고요. 저희 더서울치과는 치주 치료, 잇몸 치료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치료의 기본이죠. 네, 제가 딱 그 생각했거든요. 네. 모든 치료의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치과 하면 치아를 재건하는 몫이 가장 크잖아요. 뭐든지 재건을 하고 다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깨끗해야 돼요.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항상 치주 질환을 먼저 해결을 하면서 모든 진료를 시작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잖아요. 교정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치주 치료부터 먼저 해라.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치아가 좋아도 밑에 잇몸이 안 좋으면 땅이 안 좋으면 나무가 못 버티듯이 똑같아요. 잇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잇몸 치료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저는 제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러 오세요. 네, 제 박현서 원장님 찾아주세요. 저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잇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종류별로 알아봤잖아요. 잇몸 치료의 뭐 수가라든지 알아봤는데 잇몸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걱정한 게 통증이거든요. 잇몸 치료 과정과 통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잇몸 치료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싫은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은 마취를 요청하세요. 마취도 가글 마취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난 정말로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일반 마취하는 분도 계세요. 주사 마취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수면 마취하는 분도 계세요. 특히 수면 마취 요즘 스케일링 많아요. 하시는 분 맞아요. 많아요. 네. 저 어제도 했어요. 그쵸? 네, 어제 환자분 이제 스케일링 할 때 자기 너무 무섭고 시리다고 수면 마취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실은 주사 마취거든요. 주사 마취인데 잇몸 치료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치주 소파술이 들어갈 때는 근데 주사 마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저도
안 하고 받아보려다 못 하겠더라고. 치주 흡화술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사실 치주 흡화술을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많지는 않으신데 정말 엑스레이를 찍으면 치석이 그득그득 보이는 분들이 치아가 계십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덩덩덩 붙어 있는 우리 거예요. 나무에 맵이 어. 붙어 있듯이 치석들이 막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매미상에서 난 포도인 줄 알았어요. 포도. 아, 포도 너무 알맹이. 아름다워 생각하시네. 전 매미상부터. 네. 저 항상 매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목나무 매미.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스케일러가 닿게 되면 너무 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치아 뿌리는 싫어요. 잇몸도 아파. 그래서 마취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취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취 도포 마취하고 무통 마취하고 아이고 우리 원장님이 비밀이 우리 마취 안 아픈 거 우리 비밀이었는데 이걸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취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안 아프게 하면 되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 마취 못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있죠. 환자분의 기저질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저희도 요즘 수요 마취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수요 마취 할 얘기 참 많지만 주기 다들 이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과연 환자분이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는 그러면 스케일링 얼마 자주 받아야 돼요? 잇몸 치료를 얼마 자주 와야 돼요? 딱 드는 생각은 저는 정말 자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스케일링 받았는데요. 저 방금 받고 왔어요.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긴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저는 최소 3개월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3개월 아니면 그 다음은 6개월 정말 안 생기는 분은 1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딱 드는 단어가 케바케였거든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은요, 어제 스케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도 뭐가 막 쌓여 있어. 지금 내 얘기하는 거죠? 정말 치석이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그렇고 어떤 분은 1년 뒤에 왔는데 잘 안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병원을 정하세요. 병원을 정하셨으면 그 병원에 처음에 오라고 했을 때 검진을 받으러 가세요. 그럼 원장님이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원장이 기록을 해놓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자분은 3개월마다 오세요. 환자분은 6개월마다 오세요. 환자분은 치석이 잘 안 생기시네요. 치아가 너무 건칩니다. 1년마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병원을 간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병원 한 군데를 정해서 꾸준히 가셔가지고 그 병원에 기록을 남기거든요. 대부분 남기겠죠. 저희는 남깁니다 일단. 네. 네. 그리고 엑스레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 치석량이 보입니다. 본인의 그 상태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 만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거 아까 비용을 좀 절약하고 싶다.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가산 진료비가 붙지 않는 평일 낮에 방문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뭐 큰 비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험 진료기 때문에 뭐 2,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 3천 원이면 뭐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아껴서 살림에 보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진료를 하면은 본인 부담이 따로 있어요.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본인 부담금을 내가 내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공휴일, 야간, 주말 이때는 가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피해서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 실은 저희 치과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아요. 실은. 왜냐하면 맞아요. 대부분 바쁘거든요. 공휴일, 주말, 야간 이때 다들 몰리시거든요. 네, 환자분이 네.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평일 낮에 하시면요. 여유롭습니다. 일단 내가 네. 잘 받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네. 천천히 잘해주시고 좀 더 꼼꼼할 수 있죠. 당연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적으면 그리고 비용도 좀 적고 그 시간대에 가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실제로 병원을 다닐 때는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제일 한가한 시간으로 예약을 잡아주세요. 평일 낮으로. 그것도 하나 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그 차이가 있죠. 의원과 병원의 차이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의원과 병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치과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병원이 되는 기준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병원급에 가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급을 간다?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을 받는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가서 받고 싶다. 나는 꼭. 근데 그게 큰 차이 없습니다. 네. 네. 서울대 치과병원 스케일 받으시나 아니면은 뭐 집 앞에 있는 치과 더서울 스케일 치과. 받으시나 그 앞에는 더설치과. 그 앞에 더설치과 있어요? 그럼 네. 좋죠. 그러면은 비슷해요. 네. 스케일링은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대학병원을 고쳐갈 필요가 네.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 요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게 콕 집어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양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데 음. 대부분 양치하는 법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아, 그래요? 네. 음.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음.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저는 하나 딱 보면 이거예요. 너무 짧게 닦아요.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입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다들 배우거든요. 333에서 그 중에 3 하나가 뭐예요? 3분. 3분. 3분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따 양치할 때 한번 타이머 재보고 해보세요. 내가 얼마 닦는지. 제가 3분 동안 닦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양치할 때 4분 닦거든요. 오. 네, 왜냐면 전동 칫솔이 2분입니다. 그래서 2분, 4분 닦아요. 그래도 뭔가 찝찝해. 그래도 전 치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양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꼼꼼히 닦게 되면은 기본 3분 이상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3분 이상은 더, 3분 짧아. 더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들 근데 타이머가 없으면 솔직히 하다 보면은 1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양치를 할 때 꼭 시계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최소 3분을 했구나.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교정 환자분들,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아이돌 누구 좋아해? 그 아이돌 알려주거든요. 누구 좋아하는지. 노래가 짧으면 어떡해요? 아, 요즘 아이돌 노래는 길어요. 길어요? 네, 길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어때? 아이브 닦으라고요. 노래 틀면 돼요? 아, 아이브? 네. 아이브 좋습니다. 양치를 잘못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였다? 시간이었다. 그럼 올바른 양치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그 전에 할 것 얘기 더 많아요. 하나 할 또 거 있어. 있어? 두 개, 뭐 전 있어? 더 있어요. 두 번째 할 게 또 있어요. 음. 두 번째 가장 큰 잘못된 방법도 뭐냐? 우리가 양치를 그냥 세게 닦으면 잘 닦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 그거 맞아. 진짜 이거 다 옛날 차인표 배우 때문이야. 분노 양치질. 때문이 아니야? 아니라 그분 덕에. 그분 덕에, 그렇죠. 그분 덕에 다 분노 양치를 하고 있어.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잘 닦인 줄 알아. 아니, 제가 오늘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 맞아. 그렇게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가 맞아. 칫솔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리고 잘했네. 제가 손을 쥐고 아버지 손 같이 잡으면서 어. 이렇게 닦으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정말 미라클. 그쵸? 어. 봤죠? 아니, 그전엔 정말 치태가 음. 너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딱 오늘 오셨는데, 치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무슨 일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박현수 원장님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양치한 법을 알려줬다고. 그럼 궁금하죠?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실 거라면서. 칫솔 선택. 칫솔 선택. 칫솔. 음. 여러분, 칫솔 살 때는 좀 많은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일 쉬운 건 이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장비빨이 있다. 하는데, 갑자기 무슨 칫솔 떠올랐어, 지금. 네, 칫솔로, 저는 이제 칫솔 다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건 피하세요. 지하철에서 파는 칫솔, 이런 거. 2개에 1,000원 이런 거. 요즘도 팔아요. 있어요. 아, 그래? 진짜. 저는 일회용 칫솔. 일회용 칫솔, 맞아. 일회용 칫솔을 여러 번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일회용인데,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번 쓰는 계셔. 그거 좀 피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칫솔 뭐가 가능하면 이제 일회용 칫솔 같은 경우는 뻣뻣하고 잇몸에 상처만 나고요. 양치가 잘 좋지가 안 않아요. 됩니다. 그래서 칫솔 뭐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거. 슈퍼에 일반적으로 파는 칫솔 쓰시면 그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발 굳이 비싼 칫솔 사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한 개 10,000원짜리 봤거든요. 제가 아는 분 이태리 칫솔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봤는데 정말 칫솔모가 이만해요. 난 그걸 왜 닦는지 모르겠어. 칫솔모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치아에 하나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칫솔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태리 칫솔 보면 진짜 이만하거든요. 칫솔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치아 사이즈에 맞는, 당연히 유아라면 더 작은 사이즈 써야 그렇죠. 되겠죠. 성인도 내 어금니 사이즈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이상 큰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 잘 닦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칫솔 사이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모, 그리고 내 치 하나 정도 사이즈의 칫솔 머리 사이즈, 칫솔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칫솔에 우리 몇천 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합시다. 하지만 너무 비싼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당신은 어떤 칫솔을 쓰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칫솔이 가장 추천됩니다. 저는 전동 칫솔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 전동 칫솔을 15년 동안 쓰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음파형
전도 칫솔. P사 거를 쓰고 있습니다. 필립스. 아, 그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아, 저 최근에도 필립스 또 협찬을 했나요? 필립스 홍보대사 됐거든요. 저는 오랄비 노리고 네, 있어가지고 네. 저는 오랄비도 괜찮습니다. 아, 네. 필립스 전동시설 쓰고 있고요. 음팡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양치법 얘기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양치법 얘기 나왔잖아요. 자, 양치법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올바른 양치법은 이미 수많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맞아요.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양치법은 바스법입니다. 바스. 바스법이 제일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너무 어렵다. 그쵸. 근데 바스법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바스법의 원리는 잇몸 질환에 가장 좋은 칫솔질 양치법인데요. 바스법의 원리는 뭐예요? 칫솔을 미세하게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 양치를 하실 때 치아를 닦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을 닦는 느낌으로 닦아보세요. 그리고 칫솔모가 잇몸 사이사이, 치아 사이사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칫솔모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닦아보세요 하고 칫솔모를 넣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칫솔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치아는 이제 위로 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한번 쓸어 보세요. 뭐 안 되면 아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위로, 반대편으로. 위 치아는 아래로 해가지고 잇몸을 닦는 느낌으로 좀 닦아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미라클. 아, 역시 명이시네. 미라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오, 저는 그래서 음파 칫솔을 너무 신봉합니다. 지금도 15원째 쓰고 있고 고장나면 또 사고. 혹시 고장나면 피사에 또 돈 사고.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필립스 보고 있나? 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양치를 기본적으로 잇몸을 닦으면 닦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위가 있잖아요. 양치하고 나서. 환자분이 놓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번 디스탈 쪽? 맞아요. 치아의 뒷면입니다. 음. 다들 양치할 때 이렇게 닦잖아요. 음. 이렇게도 닦아요. 음. 아래도 닦아요. 자, 양치아가 있어요. 이렇게 닦아, 이렇게 닦아. 근데 칫솔을 세워서 뒤에 어금니 끝에 뒷면을 닦을 생각 못 하세요. 그거는 맞아요. 거기는 대부분이 잘 안 닦아요. 특히 이제는 입이 좀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칫솔이 안 들어가시나 봐요. 거기가 잘 안 닦여서 충치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여기를 닦고 싶을 때는요, 내가 거기만 닦겠다는 생각을 갖고 칫솔모가 들어가면 닦이지, 닦다 보면 닦이겠지만 절대 안 닦여요. 7번 디스탈 꼭 닦으셔야 돼요. 7번은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를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양치를 하실 때 저는 꼭 이제 제 가족들도 강조를 하는데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위를 다 닦고 한 번에 또 아래를 다 닦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요. 4분할을 해요. 4분할을 해서 최소 30초 이상은 내가 오른쪽 위를 먼저 닦는다. 그리고 30초 지나면은 아래를 닦는다.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어딜만 더 많이 닦고 어딘 또 안 닦고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닦는 걸 제가 좀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은 골고루 닦을 수가 있어요. 양치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강 관리법은 뭐가 있어요? 요즘 워터픽 정말 많이 쓰지 않으세요? 워터픽 좋죠.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워터픽을요 20년 전에 썼었어요. 있었죠.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워터픽이 너무 좋았는데 워터픽은 저는 일단 치간 칫솔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꼈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고 근데 워터픽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전 그래서 20년 전에도 썼을 때도 안 썼거든요. 쓰다가 결국에 안 썼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 워터픽은 물을 담궈 놓잖아요. 가습기랑 똑같아요. 세균이랑 물때가 너무 잘 낍니다. 이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워터픽을 세균 그득그득한 물 쏜다? 아 세균 안녕. 저는 그래서 워터픽을 정말 요즘도 사실 워터픽이 한 2년 전부터 중요하다. 갑자기 확 또 홈쇼핑을 사면서 붐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워터픽의 청결 관리입니다. 가습기처럼 정말로 청결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간 칫솔 꼭 쓰셔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보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치과에서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을 했다던가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다던가 그런 분들은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이 자주 껴요. 그러면은 이게 양치로는 잘 안 빠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항상 좀 쓰라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치간 칫솔 매번 쓰고 있어요. 하루에 3-4번씩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치간 칫솔 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권장을 드리고 또 치아 칫솔 사이즈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은 치아 사이를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좀 헐겁게 들어가는 거는 좀 잘 안 닦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꽉 찬 느낌의 치간 칫솔 사이즈를 권장드리고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형태를 또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기역자로 꺾인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권장드려요. 왜냐면 일자는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안 그걸 들어가서. 휘어서 쓰지 않나요? 근데 그건 또 끊어져.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는 우리 더서울치과에는 제가 스카이덴트. 기억자를 그런 얘기 해주지 마세요. 자꾸 제품 홍보를 해요. 네네네. 기억자로 되어 있는 기억자 된 걸 제가 갖다 네. 놨어요. 그리고 잇몸 치료 할 때마다 치안수를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같이 하면서 알려드려 쓰는 법을. 그거 하나 드리죠. 저 선물로 하드립니다. 네, 선물 드려요. 그래서 꼭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음. 가져가 또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어. 네. 다들 치간시술이 일회용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에 몇백 원, 1,000원인데 이거를 매번 쓰라고 그러면 하루에 몇 총이 쓰는 거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사면은 한 일주일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그거 꽤 씻어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치간시술을 좀 강조드리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구강세정제는 어때요? 구강세정제요? 구강세에 대한 의견 한번 원장님 생각 궁금해요. 저는 구강세정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환자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구강세정제에 대해서. 여러분 양치 안 하고 구강세정제 쓰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광고 보면 세균을 다 죽여주잖아요. 근데 양치를 안 하고 구강세정제만 쓰시면은 그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세균막이라는 건데요. 음. 우리가 이제는 아까 물때란 얘기를 했는데 치아들도 안에 세균들이 있거든요. 세균이 막을 형성해서 바이오필름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구강세정제를 써도 세균들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냥 상쾌한 그 맛, 그 느낌으로 많이 쓰시는 거지. 근데 내가 정말 구강을 아예 청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양치하고 쓰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꼭 양치하고 나서 쓰시는 거지 양치하기 전에 쓰시는 거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원장님 양치 안 하고 그냥 가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욕실 청소 안 하세요, 그래요. 그러네. 여러분 욕실 청소할 때 뿌리고 하면 끝인가요? 솔질을 안 하면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물을 하더라도 솔질을 해야지 다 지워지지. 그러네. 네. 뿌려서 다 제거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아지용도 팔거든요. 치석을 녹이는 뿌리는 약을요.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치석을 녹일 정도다? 뭘 녹이겠어요? 치석을 녹일 정도면 다 녹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겠네. 물리적으로 제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 구강 청결제를 가글액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강세정제, 가글액만 쓴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상쾌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쓰긴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내가 혼자 했어요, 집에서. 그럼 치과를 좀 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절대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제가 양치,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제 양치 안 할 것 같습니까? 양치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제 직업이고,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구강 건강에 중요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치석은 양치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치석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치석제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경조직이잖아요. 치아 같은 경우 경조직이 무슨 뜻이냐? 딱딱한 조직. 즉 뼈 같은 그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안에 충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꼭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과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치아만 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턱도 다 볼 줄 아세요. 근데 가끔 턱에 구강암. 우리가 모르는 질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강암. 구강암. 실질적으로 구강 환자분이 발견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한테 4년 전에 오셨거든요. 자기 엑스레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찍기 싫다 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스케일만 원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죠 했는데 4년 뒤에 너무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딱 찍는 순간 대학병원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 4년 전에 엑스레이 찍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분은 4년 동안 다니시면서 저는 스케일만 할게요. 저는 검진 안 해요. 스케일만 할게요. 그렇게 차트로 적혀 있어요. 그래요? 스케일만 하고 가셨는데 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그 엑스 찍어보셔야 되는데 저도 아픈 게 없는데요. 이러셨던 분이 원장님 이번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아파요. 치아 흔들려요. 찍었더니 그냥 잇몸 질환이 아닌 구강암이셨어요.